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도 이것만 잘 알아도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를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에서 12개월 문진표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이 정서와 사회성 교육 부분을 다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격동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정말 많고 중요한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그리고 사회성 문제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참 고민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기르면 이런 부분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9에서 12개월 아이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물들과 구분이 되는 직립보행과 언어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나 주 양육자와 사회적 친밀감을 갖게 되는 애착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돼요. 특히 이 애착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 겪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이뤄내기도 하고요. 앞으로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과 갖게 되는 신뢰감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회적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는 아이의 정서 발달과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새로운 놀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까? 라는 내용인데, 왜 하필 놀이를 물어보냐? 놀이라는 게 아이의 정서와 인지 발달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는 게 좋은지 그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팁들을 영유아 검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일단 아이들이 주의를 끌 때, 이게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주의를 끌 때 즐겁게 반응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엄마도 같이 거울에 비춰지면서 같이 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놀이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놀이를 하는 것보다 엄마가 하는 걸 따라하거나 같은 놀이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가 조금 새로운 걸 하면서 놀기를 바라는 욕심에 아이를 다그치면 안 되고, 그런 모방과 반복이 아이가 어떤 걸 배우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는 것을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소근육 발달이 많이 되지 않았고 인지 발달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뭘 던지거나 찍거나 하면서 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주셔야지 어려운 퍼즐 같은 걸 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 놀이에 관심을 보입니까? 라는 건데, 이 시기 이전의 아이들은 보통 또래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엄마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만이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노는 단독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점차 사회성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평행놀이라는 걸 하게 돼요. 평행놀이가 뭐냐면 막 기어다니는 애들 막 모아두면 같이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다 따로 놀거든요. 그게 평행놀이예요. 같이 모여있으면 상호작용은 하지 않지만 옆에 또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발달을 하면서 점차 같이 놀게 되는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길러주시는 게 좋으냐? 일단 아이의 표정이나 소리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세요. 아이가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남이 반응을 해줘야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 슌이 밥을 잘 먹었구나. 우리 슌이가 밥을 잘 먹어서 아빠가 기분이 정말 좋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상호작용이 되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게 조금씩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야 돼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키즈카페 이런 데 놀러 가거나 또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하면 아이들이 서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과는 저렇게 지내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문항은 긍정적 사회적 발달, 즉 낯가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엄마가 있으면 가까이 갑니까? 라는 내용인데, 이 낯가림이라는 거는 아이가 7, 8개월 전후로 보통 생기게 돼요.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계속 울고 막 힘들어하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힘들긴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걸 구분해내는 사고적 체계가 발달한다는 면에서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낯가림이 없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그건 안 좋은 사인으로 보고 걱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낯가림 있을 때 어떻게 집에서 해주시는 게 좋으냐면요, 일단 너 왜 그래? 라면서 다그치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낯가림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안아주시고 달래주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시고요,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동시에 엄마 아빠가 먼저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표현하면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낯가림을 하게 되고 낯가림을 극복하게 되면서 부모님 이외의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 사회적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낯가림이라는 게 힘들지만 정말 중요한 단계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항은 우리 아이의 안정적인 정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불안해하지만 엄마가 돌아오면 편해합니까? 이건 앞에 설명드렸던 애착과 관계가 또 있는데요, 아이들이 6개월 전후로 해서 시력이나 청력, 중추신경계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요 애착 대상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런 주요 애착 대상이 따로 정해졌는데 낯선 사람이 온다, 그때 싫어하는 건 낯가림이고, 이런 주요 애착 대상과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 분리가 되는 게 싫다, 그럴 때 보이는 반응이 바로 분리불안이에요. 이 분리불안이 사실 우리 엄마 아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 분리불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애착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서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을 보일 때 어떻게 집에서 대해 주셔야 되냐? 일단은 그런 아이의 불안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이를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잠깐 외출해도 금방 돌아올 거야,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켜주시고 다시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엄마가 잠깐 내 눈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곧 다시 오는구나, 엄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심감을 느끼면서 이런 분리불안을 점차 극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번째는 우리 아이가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걸 잘 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아이가 깍꿍놀이를 하면서 잘 웃습니까? 라는 문항인데, 어른이 아이에게 반갑고 즐거운 표현을 해주면 아이가 그걸 보고 재밌어, 즐거워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게 깍꿍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감정과 정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감정과 정서라는 게 사람의 내부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깍꿍놀이가 이런 감정과 정서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지를 보는 굉장히 좋은 놀이가 돼요. 돌 이전의 아이들은 보통 기쁨이나 슬픔, 이런 1차적인 감정 표현을 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감정과 정서를 어떻게 건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느냐, 집에서 할 수 있는 팁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양육자의 일관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갑자기 슬퍼하다가 막 기뻐하다가 막 화내다가 감정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은 헷갈려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가 살짝 넘어진 거 가지고 너무 펑펑 우시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한 감정을 주시게 되면 그것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렵고 헷갈린 정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가 일관적인 태도로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해주셔야 아이도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눈을 보면서 이런 감정이나 정서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때 눈 마주침을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주변 환경에 대한 자극이나 아이가 어떤 울음이나 웃음, 화내는 거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걸 말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때를 써? 라고만 넘어가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슌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속상해,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가 내가 느끼는 지금 감정이 속상한 거구나, 이런 감정을 잘 배울 수 있게 돼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거울을 비춰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깨르르 웃고 있을 때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 웃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감정과 정서를 가르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우리 아이가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달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하는 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어른들에게 특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앞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막 웃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좀 미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감정이나 행동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천천히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아이가 화가 나거나 울 때 그걸 잘 달래주는 건데요. 아이가 화를 막 많이 낼 때 잠깐 아이가 화를 표출하는 시간을 주셨다가 그걸 좀 달래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빨리 안아주기를 원할 때 빨리 안아주시면서 안 좋은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셔야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이 사그라드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감정 조절하는 걸 보여주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막 장난치면서 이것저것 막 어지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막 울거나 화를 버럭버럭 많이 내게 되면 아이는 이런 상황에선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모님 밑에서는 아이들도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영유아 건강검진 지침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은 엄마 아빠 하기 나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 엄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고, 이것과 관련된 많은 육아법이나 이런 내용들도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 모든 것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를 돌보는 방법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겪는 변화를 잘 이해해주고, 그 변화 속에 있는 아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봐주고,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가지 육아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점들을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셔야 우리 아이를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를 키우는데 고민이 많으신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 고민들을 모두 덜어드리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9에서 12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문진표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가득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